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님 도의원, 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CJB 시사 공방이 또 새해 첫 방송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일들 더 많으시기 바라고요. 또 새해에도 이렇게 또 시작부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CJB 시사 공방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년 충청북도 도정 전망. 네, 새해니까 또 전망을 저희가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충청북도가 올해 2023년을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아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미래 산업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해서 또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다졌는데요. 올해 2023년 충청북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도 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 도의원님들과 함께 2023년 충청북도 도정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김용환 지사의 또 신년사에서 보면 올해를 원년으로 삼겠다. 본격적으로 레이크파크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이 김영환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레이크파크가 이제 제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현장에서 이제 레이크파크라는 부분을 맞닥뜨렸을 때 뭐 환경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있었던 부분들을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김영환 지사께서 충북지원특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환경 규제도 풀고 레이크파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이제 저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을 이제 정우택 의원이 발의를 하게 돼서 이제 레이크파크 사업이 본 궤도에 이제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충북 지원 특별법이었는데 그게 어느새 이제 다른 도와 다른 광역시도와 이렇게 함께 연대를 하면서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내용도 좀 추가되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이 민선 8기 우리 네. 김영환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우리 충북의 보상 없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요구를 하기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우리 충북지원특별법인데 이 법이 지금 정확하게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 특별법이에요. 네, 그래서 어렵네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날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를 하셔갖고 28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찬성하셔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중부 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 네. 내용은 저희가 우리 국가가 우리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비 타당성 면제, 또 우리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구 지정, 또 위원회 설치, 그리고 각종 개발을 했을 때 우리 규제 특례 적용. 네. 그래서 충북의 지속 가능 발전과 규제 완화, 또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한 26개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충북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또 규제를 완화하고 좀 지원도 좀 해달라. 크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제 발의가 되는 것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지만 발의가 되고 이제 결국은 제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제정까지의 또 난관이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별법이라는 그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별법이 만들어진 예가 그냥 없고요. 그래서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고 네. 아까 그리고 우리 김꽃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 지역까지 협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특별법에 준해서 2006년도에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것도 특별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작년이죠. 6월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이죠. 2022년 12월 말에 전북이 특별법이 또 통과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충북만의 특별법이 아니라 제주, 강원, 전북 하나하나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뭐 균형 회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이제 강화될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 준한다면 우리 충북도 이 중부내력 지원 특별법이 크게 어렵지만 않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이제 긍정적으로 네, 보고 보시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우리 허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법이 지금 도마다 이렇게 제정되고 있는 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네. 우리 그 강원특별자치도 이 법은 2020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2022년 그 지방선거 6월 1일 그 3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우리 작년에는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통령 선거 공약 또 강원도지사 공약 이렇게 공약에 넣으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각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지 않았나. 그래서 선거 때문에 더 급물살을 타서 법 통과가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충북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내년도에 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우리 각 정당에서 뭐 당론으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뭐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 저는 그래서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올해 안에 통과가 목표인데 그러면은 선거에 좀 힘을 빌린다면 선거 직전에 아직도 그럼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물론 이제 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올해 안에 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게 특별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김건희 의원님 설명 아까 잘 해주셨는데 그 통과되기까지 강원도가 2년 정도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서 금년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에 있어서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든지 걸 수 있고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북 입장에서는 기회다. 그런 말씀 아마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이라도 통과되면 좋은데 이제 뭐 일단 올해 안에 목표를 빨리 이제 통과가 되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얼마나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에 있어서 이 법률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7조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법률 중에서 눈여겨본 게 이제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3조 있습니다. 3조가 뭐냐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중부내력 지원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레이크파크를 진행하는데 환경법에 의해서 규제가 막혀 있다. 네. 그러면 중부내력지원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짜졌다. 네. 그러면 그 규제보다도 중부내력지원법이 우선이 된다라는 이 항목이 3조에 들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레이크파크 사업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보는 게 7조 있습니다. 7조가 뭐냐면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기존에 있는 호수와 산을 네. 이용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해당 단체장과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규제로 인해서 그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용 계획을 짤 수가 없었던 건데 네. 이제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그 규제로 묶여있던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오히려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이 3조와 7조 이 두 부분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수자원을 활용할 때는 해당 단체장과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의 활용도 면에서도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상당히 우리 충북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꽃잎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항목대로 특별법대로 원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는 레이크파크 사업에 상당히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걸림돌들을 이 법이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법적인 네. 그 제도를 하는 거죠.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도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도 뭐 청남대 같은 경우 해서 이제 추진을 하지만 더 큰 랜드마크나 마중물을 위해서는 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만약에 레이크파크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더 추진감 있게 아주 탄력을 받아서 잘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법 제정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좀 잘 추진이 되겠죠? 잘 추진이 일단은. 될 거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도민들이 좀 이해할 것은 네. 레이크파크 사업이라고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이제 도의원 할 때부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충청북도 개발계획에서 5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호수와 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 그 3기 때만 해도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사업이 용어가 생소할 뿐이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까지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서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름을 붙인 거다 하면 김영환 지사님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왜냐하면 이 저희가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우리 5대 선도 과제 네. 하고 또 11개 시군과 협업해서 우리 분야별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5가지. 근데 거기 5가지가 관광, 기농기촌, 뭐 과학과 환경, 그다음에 문화예술 그 분야가 워낙에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이제 그 사업에 법적으로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남대 같은 경우가 5대 선도 과제 안에 들어가서 올해부터 이제 나라사랑 그 리더십 그 교육문화원이라고 총 사업비가 한 180억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착공을 시작해서 청남대가 4월 달에 개방 2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이 거점을 청남대로 삼아서 이 올 안에 이제 아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저희 11개 시군의 각 뭐 여러 가지 역사와 관광과 이런 것들을 충북만의 하나의 이 테두리 안에 묶어서 스토리화하고 또 뭐 마중물을 만들고 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우리 시군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도의원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또 기대감도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지난해에는 레이크파크에 대한 말들이 조금 이제 무성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상만 많았다면 올해는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자, 2023년 충청북도에 대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경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충북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잘 돌파할 수 있을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요. 이 충북 경제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네. 그 이시종 지사께서 경제 규모 4%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했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 충북 네. 경제가 이제 4%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시종 지사께서 2010년도에 충북 경제가 3%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퇴임 시점에 3.7%까지 올려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들 굉장히 이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2018년도까지는 굉장히 충청북도가 고공성장을 합니다. 근데 2018년도 넘어서면서 2019년도 되고 하면서 조금 하향 곡선을 탔는데 그래도 전국 대비 충북의 경제 성장률은 상위권이에요, 항상. 그리고 몇 달 전인가요? 2021년도 충북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6.2% 성장한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위는 7.2% 성장한 세종시였고요. 네. 그 충청북도 경제가 6.2% 성장하면서 2021년도 충북 경제 통계가 전국 2위로 경제를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전반적으로 뭐 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원체 안 좋으니 충북 경제도 좀 바닥을 아마 좀 했을 텐데 그래도 전국 대비 면에서는 충북 경제가 양호한 편이긴 하나 네. 저희가 이제 실물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수 수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충북이 느끼는 경제는 금년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같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충북뿐만 아니고 네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올해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렵고 네, 힘들다고 하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도 22년도에도 코로나의 장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네네. 작년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충북이 선방을 많이 했거든요. 네. 6개월 만에 민선 8기 6개월 만에 투자 유치 실적이 31조 원이 넘고 또 충북의 무역 수지는 흑자를 냈고 또 뭐 최대 규모의 우리 8조 3천억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고 나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저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경제 전망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충북은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원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충북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충북의 무기, 특장점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원동력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지금 김건희 네. 의원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북의 이제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산업단지를 꾸밀 때 미래 성장 전략으로다가 산업단지를 꾸몄기 때문에 그런 네. 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지금 오송에 이제 바이오 산단이 204만 평이 3산단이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투자 말씀하셨는데 SK 하이닉스에서 15조 M15 공장 15조 투자 계획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창에 가서는 이제 소재 부품 단지에서 373만 평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이오 그리고 소재 부품 단지 그리고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넓고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산업으로다가 이시종 지사 때부터 이 부분들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반도체 경기 좋아지고 활성화된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북 경기는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봐지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진천이라든가 이 투자가 기업들이 한 곳에 이제 집중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 네.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요 청주, 진천, 음성 이쪽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경제를 이
위기가 경제뿐만 아니고 복합적인 지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각군 우리 11개 시군에서 이 위기 대응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의 우리 풀어야 될 우선 과제들이 있지만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도정과 각 뭐 11개 시군에서 좀 의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취약계층이 더 어렵습니다. 네. 취약계층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 11개 시군에서도 소멸 지역 6개 시군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허창원 우리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요번에 민선 그 8기 들어와서 6개월 만에 31조 원 이상을 투자 유치를 했지만 네. 거기에 우리 보면은 청주, 충주, 진천, 음성의 84% 약 한 26조 원 이상이 이 4개 시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격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또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렵고 지금 소멸 위험에 있는 이 지역들에게 더 과감히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수록 어려운 지역,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도내 안에서의 그 시군들이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또 소외받는 데는 계속 소외받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네네. 소외된 곳이 이제 소상공인, 영세상인업자,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겪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대형마트가 최대 경쟁자였지만 온라인 시장이 50%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요번에 그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한 3,500억 정도가 부활이 돼서 네. 요번에 이제 지역화폐로다가 지역에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할인율이 이제 10%였다가 요번에 아마 6%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 도에서 발굴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소외된 지역들, 그 북부권이라는 남부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는 어떤 발전 전략을 우리 도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도에서도 강구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방송을 통해서 좀 바람이 있다면 기초 단체장들이 사실은 어떠한 사업들을 가지고 도와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중앙에서 계획을 짜서 각각 기초 단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하고 현장의 분위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체장들이 그런 계획들을 짜서 우리 도나 정부하고 좀 협의해서 한다 그러면 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우리 허창원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특히나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려워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올 1월 달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저는 우리 실물 경기를 어떻게든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돼서 지금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과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또 허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기업 유치를 할 때 우리 그 소외받는 인구 소멸 지역에 6개 시군에 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갖고 저희가 기업 유치가 더 많이 되게끔 해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올 3월부터 360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고 세부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 논리와 또 이 부분의 균형 발전을 넣어서 저는 우리 소외되고 지금 소멸 지역에 있는 4개 시군 빼고 나머지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가 좀 잘 많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논리를 도가 좀 직접적으로 네.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함께 가는 또 어려운 곳을 더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2023년 충청북도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충청북도가 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씩만 정리해 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충청북도가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이외에 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더욱이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이제 물가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소외계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좀 만들어서 충청북도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멀리 가자. 네, 김영환 지사님이 우리 시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리 보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명심하고 좀 조속히 이 어려운 위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힘을 또 받아서 우리 충북이 지금보다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CJB 시사 공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